이거 하이탑의 2권 부분인데요. 내용을 먼저 내공 에임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이탑 내용 다시 복습한 다음에 기본 문제까지 풀고 뭐 이렇게 좀 할게. 일단 여기 부분은 방금 이제 화학 원이랑 되게 비슷해. 원자 구조 부분이어가지고 화학이랑 되게 비슷해요. 여기. 물론 뭐 오비탈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원자 구조는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한 사람이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타거든. 화학에도 물리화학이라고 있어. 물리화학. 화학이 이제 원래 네 종류가 있는데 물리화학이 있고 뭔가 좀 물리적인 화학이지. 그러니까 원자 같은 거 연구하는 그런 뭐 화학이 있고 뭐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기화학이 있고요. 유기화학은 이제 유기물이고 무기화학은 무기가 아니라 무기물이라고 해서 유기화학 말고 뭐 금속이나 뭐 이런 거 연구하는 거고 그다음 분석화학 뭐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물리화학은 이제 물리랑 비슷하지. 아무튼 물리랑 화학이랑 비슷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돌턴이 원자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죠. 그래서 음극선에서부터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질량을 가진 입자가 나와요. 그걸 이제 음극선 실험이라고 하죠. 음극선관 실험. 그래서 음극선이 이제 나오는데 고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 극에서부터 나옵니다. 뭐가. 근데 몰랐어. 처음에 뭔지 몰라가지고 음극선이라고 붙였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장 내에서 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하를 띠고 있어야지 자기장 내에서 휘거든요. 자, 근데 이게 N에서 S로 자기장이 있고 음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얘가 이동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전하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 방향이 정해지거든요. 전류는 이쪽 방향이라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른손을 손바닥 펴가지고 하는 건데 자기장 이렇게 되고 전류가 저쪽에서 흘러오는 거니까 손바닥 방향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 그래서 얘가 위로 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어야지 요 그림처럼 위로 휩니다. 그러니까 요 두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텔레비전이 이제 브라운관 TV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다 평면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볼록한 텔레비전이었어요. 뒤에. 그럼 여기에 요런 전자총이 있는 거야. 여기에. 그럼 전자총을 띠디딕 쏘는데 전기장과 자기장을 변화를 줘가지고 전자총을요 요렇게 쏘는 거야.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이 텔레비전 더 신기한데 사실은 이거를 전자총을 막 쏴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화면에 있는 신호에 따라 이 힘을 조절해 가지고 여기 레드, 그린, 블루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는데 레드를 맞추면 빨간색 빛이 번쩍하는 거예요. 블루를 맞추면 파란색 빛이 번쩍하고 그걸 조절해 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나온대. 그게 더 희한하지.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하냐. 희한한 일이죠. 아무튼 이게 이제 음극선관 실험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잘 해가지고 텔레비전까지 만든 거지. 희한하게도. 그 다음에 음극선에서 나오는 빛이 이 바람개비를 돌려요. 바람개비를 돌린다라는 것은 어떤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뜻이지. 그래서 나중에 음극선이 처음에 음극선이라 불렀는데 나중에 이걸 전자라고 부르죠. 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질량을 가진 입자.
그 다음에 걔가 전하량이 2라고 하는데 이거 기본 전하량이라고 하거든요. 기본 전하량. 기본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 쿨롱이라고 읽어, 쿨롱. 쿨롬이라고 써있는데 읽을 땐 쿨롱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쿨롬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롬만큼의 전하량을 가져요. 전자가. 근데 이게 가장 작은 전하량이야. 전자가 하나가 가지는 전하량이 가장 작은 거예요. 기본 전하량이에요. 요게 쪼개지면은 이제 그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없어지거든요. 아예 물질 자체가. 어찌됐건 이런 거를 톰슨이 발견한다. 그 다음에 이제 톰슨의 제자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얇은 금을 두들겨 가지고 되게 얇게 만든 금박, 거기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뭐 라듐이라던가 그런 걸 집어넣거나, 근데 납상자에 집어넣으면 납은 못 뚫고 나와요. 근데 여기 구멍 하나 뚫어 놓잖아. 그럼 여기서 자꾸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붕괴되면서 뭐가 나와, 이렇게 방사능이 나와. 근데 그게 이제 알파 입자. 알파 입자는 이제 원래 헬륨의 원자 핵이에요. 써놔, 이게 헬륨의 원자 핵이가. 이거 유튜브에 그 누구더라? 공대생? 공돌인가? 이건 뭐지? 하여튼 그 사람 유튜브에 보면은 안개 상자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안개처럼 있는 거에 알파 입자가 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슉 생겨, 이렇게. 근데 그냥 여기다가 실험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안개 상자를 만들어놔. 얘가 좀 지나잖아. 그럼 샥 지나가, 이렇게. 아, 저번 주에 보여줬구나. 기억력이 왜 이렇게 없지? 하여튼 그때는 이제 내가 말할 때는 뮤온 때문에 보여준 거죠. 뮤온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알파 입자도 지나가요. 굵게. 여기 막 지나다니고 있어, 이렇게. 여기 막 이렇게. 그러다 이렇게 날 뚫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늙으면 이제 노화되면서 방사능 같은 게 자꾸 쏘이니까 피부나 이런 것도 안 좋아지고, 그러는 거 같은. 오래 살면 이제 방사능을 자꾸 맞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게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금박을 대부분 통과를 해, 이렇게. 대부분 통과하는 데 중요하죠. 대부분 통과하는데 한 2만 개 중에 1개 정도는 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튄다라는 거는 그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얘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원자 핵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고, 대부분 통과한다라는 거는 원자가 대부분 빈 공간이라는 거고, 알파 입자가 슝슝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쩌다가 틱 튄다, 이렇게. 그래서 뭘 발견해? 이제 원자 핵을 발견한 거죠.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했다. 원자 핵의 전하량이 기본 전하량의 양의 정수배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양성자라는 게 있는데 정수배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자의 전하량이랑 같은 거죠. 그리고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핵의 질량이다. 원자핵이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다. 러더퍼드는 이런 원자 모형을 얘기하죠.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주변에 있는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요런 말을 한 거는 요 책은 좀 그런데, 일정 궤도가 없이라고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일정한 궤도를 돈다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일정한 궤도를 돈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보호야. 보호.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전기력. 뭐 요게 물리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죠. 전기력이란 전하를 뜬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으면 인력이 있고요. 서로 같은 전하를 띠고 있으면은 청력이 있죠.
근데 이 Q라고 쓴 게 뭐냐면 이건 전하량을 의미해. 전하량. 전하의 양. 전하량을 의미합니다. 이 Q는. 근데 이 힘을 쿨롱의 힘이라고 하거든요. 쿨롱의 힘이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해.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힘이 약해지는 거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는 비례해. 전하량이 세면 힘이 센 거야. 응?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요런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K는 비례상수고 K는 사실 값이 되게 커요. 9 곱하기 10의 구승인데 그러니까 중력이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셉니다. 이게 전기력 이런 게. 자, 그래서 요 식을 꼭 아셔야 되고 요 식으로 문제 푸는 겁니다. 요 식으로.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원자핵은 플러스성을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있어요. 인력이 있으면은 원래는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 이렇게 딱 붙어야 될 것 같지만 전자가 이렇게 주변을 돌고 있으니까 일종의 원심력이 생겨서 원심력과 인력이 같은 상태이면 일정한 그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태양이랑 지구랑 인력이 있어. 근데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데 얘가 가고 있진 않잖아. 왜냐면 얘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제 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원자도 이런 상태로 있다라는 거. 원자도 이런 상태로 있어야지 어떻게 돼? 빈 공간이 많죠. 그래야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빈 공간이 많죠. 그래야지 이제 슝슝 지나다니지 이렇게 알파 입자가. 그래서 원자 핵에서 무한히 먼 곳에 정지한 전자를 전기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를 0이라고 했을 때 속박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0보다 작다. 그리고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0보다 크면 전자는 원자에서 분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떼내는데 에너지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투입이 되면 전자가 떨어질 수 있어요. 원자 핵에서. 자, 아무튼 거기까지 한 게 이제 톰슨의 원자 모형하고 톰슨과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과 쿨롱의 힘에 관한 이야기고 개념 짚어보기를 먼저 좀 할게요. 근데 이것도 알아야 되네. 그냥 할게. 이거 읽으면서 할게. 음극선이 전기력을 받아 플러스 극쪽으로 휘는 것은 전자가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맞죠? 원자 안에 있는 전자는 원자핵과 전기적 인력에 의해 속박되어 있다. 맞죠? 전자는 마이너스고 원자핵은 플러스니까.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어. 있어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호가 뭐 요런 어떤 이 궤도 모형을 얘기합니다. 조금만 이따 얘기하고.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죠. 알파 입자가 가장 많이 충돌하는 부분은 B지, B. 그 다음에 이 실험으로 러더퍼드는 원자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을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자, 전기력은 K 곱하기 이제 R 제곱분의 떨어진 거리, 그 핵간 거리, 중심 거리, 전하량의 곱, 요렇게 쓰면 되는데, 잘 봐요. 전하량이 Q인 원자 핵이 반지름 A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전자는 그냥 그냥 스몰 q라고 그냥 할게요. 그 전하량 쓴 거죠, 지금. 전기력의 크기가 F다. F는 A만큼 떨어졌어. A 제곱분의 Q 곱하기 스몰 q
요게 F의 크기야. 요렇게 쓰면 F야. 근데 반지름이 4A만큼 떨어졌대요. F 다시라 쓸게. F 다시는 K는 상수니까 냅두시고 A에 4A의 제곱을 쓰셔야 됩니다. 괄호 쳐야 되고, 거기에 있는 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그 원자핵은 Q고요. 전자 하나니까 스몰 Q. 어떻게 돼? 16분의 1 16분의 F가 되죠? 이거 이해 가시죠? 어? 마저 안 써도 되죠? 자, 얘가 이제 K 곱하기 A 제곱분의 Q 곱하기 Q가 F인데 이거 계산하면은 16분의 1이잖아, 그쵸? 그래서 16분의 F라고 쓰면 되지. 거리가 4배만큼 떨어지면은 전기력은 16분의 1배가 되는 거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자, 그래서 일단 2단계 문제에서 1번부터 6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음극선 실험이잖아요. 근데 이제 플러스 극적으로 휘었으니까 마이너스 전화를 띈 입자다라는 실험이고, 마이너스 전화를 띈다라는 거고요. 이게 질량이 있어야지 이걸 회전시키거든요. 그냥 빛은 회전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뜻이지.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자, 러더퍼드의 실험이고요. 원자 크기가 매우 작다. 뭐 그런 거 말고, 자, 그 원자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존재한다. 이런 거 맞지? 원자 중심에 있는 입자는 질량이 매우 작다. 근데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이 원자 핵에 모여있기 때문에 4번은 뭐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죠. 5번이 답이고요. 이건 이제 화학 시간에 했던 거긴 한데, 그냥 요거는 이제 돌턴의 원자 모형이고, 요거는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보호의 원자 모형이고, 특정 궤도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고, 요거는 원자 핵이 없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요거는 이제 톰슨의 원자 모형이고, 이거 원자 핵은 있는데 뭔가 뿌옇게 처리한 게 이제 오비탈 모양이거든요. 현대적인 원자 모형인데 이게 오비탈 모형이라고 할게. 순서가 가, 라, 다, 나, 마고요. 가라, 다, 나, 마 맞네. 그 다음에 나에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게 아니라, 보호의 원자 모형은 설명하겠지만 이게 아니라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된 거야. 그 다음에 다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설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나다. 러더퍼드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기억지그 3번.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는 수소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에 원자 핵의 질량은 원자 질량의 2분의 1배다. 뭐 그런 거 아니고 대부분 2분의 1배가 아니라 대부분이야, 대부분. 전자는 뭐 되게 조그맣니다, 질량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중력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때 중력은 뭐 만유인력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구랑 잡아당기는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네들끼리 질량에 의해서 생기는 힘, 그거보다 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을 좀 느낄 정도가 되려면 지구 정도 질량은 돼야지 뭔가 뭐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구나, 뭐 이 정도 힘이 느껴지는 거고요. 원자핵과 전자는 질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중력이 되게 작죠. 근데 이제 전기력은 훨씬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해봐야 되는 게 5, 6번인데, 예. 자, 그러니까 이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뭐 요런 식이야. 자, 전하량이 2.5,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이 내가 두 개가, 그러니까 하나가 이거고 나머지 하나가 이거죠. 그죠? 떨어져 있다. 0.3의 제곱. 이거 미터로 하셔야 돼, 미터. 이거는 단위는 지켜주셔야 되는데, 미터로 하시고, 그때 K가 9 곱하기 10의 9승. 요거를 단위를 잘 보시면은 요게 쿨롱의 제곱이잖아요. 얘가 쿨롱이니까 쿨롱의 제곱이 없어지고, 미터 제곱은 분모에 깔리잖아요. 미터 제곱도 없어지고 나면은 뉴턴만 남는 거야. 그런 단위를 좀 잘 보시면은, 아, 요게 맞다. 내가 하는 게 맞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지. 아무튼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9 곱하기 10의 9승이고, 여기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고요. 그쵸? 요거는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이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을 하니까. 이런 거 안 하니 10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지수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돼. 이거 곱하면 되잖아. 근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은 10분의 1이야. 10분의 1. 10분의 1인 거야. 10의 마이너스 9제곱은 10의 9제곱분의 1. 뭐 이런 거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9 없고요 4 써놓고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2제곱,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지우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8제곱 남고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은 10의 1제곱이잖아. 맞죠? 10의 9제곱에다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니까 40N이네. 40N. 요런 거를 좀 잘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고등학생 되면 요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요런 문제가.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해야지. 이게 도체구잖아요. 도체구. 얘네 전하량의 합은 접촉을 시킨다고 되어 있죠? 접촉. 네. 접촉을 시킵니다. 이렇게 먼저. 그러면은 마이너스 3Q고 Q니까 합치면은 얼마일까요? 이게 전하량의 합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Q랑 Q 플러스 Q 마이너스 2Q야. 근데 이게 도체면은 이게 전자가 많다는 소리야. 사실 이게 전자가 많은데, 전자가 이제 이게 구가 똑같은 애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분배가 잘 돼서 떨어져 있어요. 전자가 잘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Q를 마이너스 Q씩 이렇게 나눠 갖게 돼 있어. 이걸 이렇게 붙이면은 마이너스 2Q인데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등치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떼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뜨려 놓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 결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Q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Q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가 이렇게 접촉했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이 그림 한번 그려보시고, 요게 후죠. 여기 후. 접촉시키고 난 후. 이건 전.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전하량을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하량의 전기력이죠. 전기력을 비교하면 되는데, 전기력은 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Q1 곱하기 Q2 요식이죠. 요식을 잘 쓰시면 나와요.
이런 거를 이제 잘 푸는 거야. 이게 전 K 곱하기 R은 R이죠? R 제곱이고요. 봐봐. 마이너스 3Q 곱하기 Q야. 마이너스 3Q 곱하기 Q. 물론 인력이긴 해. 인력인데 그냥 크기만 할 거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인 상태로 해도 마이너스가 붙어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이 힘은 마이너스 R제곱의 3Q 제곱이에요. 요게 전이야, 전. 어? 요 식을 써먹는 거야,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방향의 의미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후 똑같이 하는 거야. R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Q 곱하기 마이너스 Q죠? 그쵸? 그럼 물론 이제 플러스가 돼요. 어찌됐건 뭐야, Q제곱이지, Q제곱. 근데 이거는 인력이라는 소리고, 요거는 아무튼 청력이라는 소리야, 청력.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상관없고, 왜 그러냐면 전기력의 크기만 물어보니까 방향을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해야 돼? 답을 뭐라고 해야 돼? 처음에 몇 배냐? 뭐라고 해야 돼? 그냥 3분의 1배로 하시면 돼. 마이너스 3분의 1배, 마이너스는 방향이기 때문에 처음이 3이고 나중이 1이잖아. 그치? 비교를 해보시면, 그쵸? 그래서 답은 3분의 1배다. 이렇게 쓰면 3분의 1배. 이런 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열심히 하면은 문제가 잘 풀려. 근데 이게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과학 문제뿐만 아니라 수학 문제도 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3분의 1배가 3분의 1배다. 자, 3단계에서 1번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3단계 1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이거는 음극상관 실험이고, 이거 알파이터 산란 실험이죠. 가에서 전자가 발견된 거 맞죠? 음극상관 실험에서. 나에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제시가 되었다. 이거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제시가 된 거 맞죠?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그 주변을 돌고 있다. 니은 거 맞고요. 가와 나에서 발견된 입자는 모두 마이너스 전화를 띈다. 아니죠. 가는 전자니까 마이너스 전화 띄는 거 맞는데, 원자 핵은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습니다. 양성자를 가지고 있고. 다음 3번 고르면 되고, 잠깐 쉬었다가 앞에 부분 다시 할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런 실험을 하면서 원자의 구조를 알아가는 건데, 러더퍼드 원자 모형까지 했는데요. 근데 러더퍼드 원자 모형으로 설명 못하는 그런 실험이 있어. 그게 이제 수소의 선 스펙트럼 모형인데, 일단 스펙트럼은 이제 좀 자주 나왔잖아요.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보이는 거를 말하고, 백열등을 켜놓은 다음에 분광기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분광기에는 프리즘이 있어, 프리즘. 그래서 빛이 와서 이렇게 분산이 되거든요, 이렇게.
얘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어요. 연속적으로. 그런 게 연속 스펙트럼이고, 선 스펙트럼은 그러니까 이 수소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수소 원자들이 막 있어. 수소 분자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근데 수소만 있는데 여기에 그 에너지를 주는 거야. 에너지를 주면 얘가 빛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수소 방전관이라고 해. 그 수소 방전관을 분광기로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이렇게 몇 개 선으로 이게 선으로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그러니까 붉은색 빛이 나오는데 그거를 분광기로 보면 이제 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헬륨 이렇게 나눠지고 이거 나눠지고 나눠진다. 근데 왜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지를 몰랐다라는 거 잘. 그거를 잘 몰랐었어. 근데 그거를 이제 보어가 그거는 원자의 구조가 러더퍼드 말처럼 그냥 도는 게 아니라 특정 궤도를 돈다라고 말이야. 특정 궤도를 돈다.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아까 전에 오비탈 얘기한 거랑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보어가 이제 이거를 아까 화학 시간에 이게 KLM 요렇게 나눈다라고 했지. 그거 말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가장 가까운 껍질을 돌고 있을 때가 안정한 거고요. 요렇게 돌고 있는 애가 에너지를 받으면 그 다음 에너지 높은 데로 이렇게 전이를 할 수가 있고, 전이했던 전자가 다시 떨어지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 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에너지가 다른 빛이야. 빨간색 빛하고 보라색 빛 중에 보라색이 더 에너지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따라서 빛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게. 요런 에너지를 가진 빛, 요런 에너지를 가진 빛, 요런 에너지를 가진 빛, 요런 빛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연속적이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막 있으면 여기 떨어졌다 여기 떨어지는 애도 있고 여기 떨어지는 애도 있고 여기 떨어지는 애도 있고 여기 떨어지는 애도 있으면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라는 거야. 에너지 준위가. 그래서 이런 거를 양자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양자화돼 있다. 그래서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에너지가. 미시 세계에서는 특정 에너지만 갖지 중간에는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가 전이 된다라는 거는 요 에너지 준위에서 다른 에너지 준위로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고, 에너지가 낮아질 수도 있어. 이게 높아지려면은 에너지 흡수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방출하게 되면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E는 그 에너지는 HF라고 썼죠. 여기 HF. 플랑크 상수에다가 진동수를 곱한 것만큼 에너지가 나와요. 이 F가 진동수야, 진동수. 요거를 아셔야 되고, 일단. 근데 이 빛 에너지는 이제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동 형태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빛의 속력, 광속이죠. 광속은 파장분의 주기분의 파장이야. 주기분의 파장. 이게 이제 주기분의 파장이 광속이야. 왜냐면 주기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파장이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하는 거리야. 이게 람다라고 읽는데, 그러니까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되니까 이게 속력이에요. 근데 이 진동에서는 주기분의 1이
진동수랑 같은 값이야. 역수관계, 역수관계. 자, 진동수의 정의는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고요. 주기는, 이게 주기죠, 주기. 주기는 1회 진동하는 시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초에 10번 진동하는 애가 있다. 1초에 10번 진동하는 애가 있어. 10Hz 짜리가 있어. 한 번 진동할 때는 몇 초 걸리는 거야? 1초에 10번 진동해. 한 번 진동할 때 몇 초 걸려? 10분의 1초 걸리지. 그러니까 역수관계 이게. 이거 당연히 그런 거야. 이거 정의상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t분의 1이 뭐야? t분의 1이 f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써도 돼. 람다 곱하기 f 이렇게 써도 돼. 그쵸?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걸 할 때마다 하는데 지금. 근데 속력이 이게 빛의 속력이 일정한 값이야. 그러니까 이 둘 간의 관계가 뭐겠어요? 반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 그래서 f 대신에 이렇게 써도 돼요. 람다분의 c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가 f 대신에 람다분의 c니까 람다분의 하씨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렇게. 응? 람다분의 하씨라고 써져 있잖아요. 람다분의 하씨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게 진동수에는 에너지가 비례 관계인데 파장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파장하고는 반비례 관계야. 에너지가 이건 에너지지 에너지. 에너지가 파장하고는 반비례 관계야. 파장이 크면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뭐 감마선 이런 건 파장이 짧아. 그럼 에너지가 큰 거고 진동수도 큰 거고. 근데 라디오파 이런 파장이 길어. 그럼 에너지가 작은 거야. 그러니까 라디오파 이런 걸로 통신을 해야지 뭐 사람이 안 죽죠. 그런 걸 막 감마선 이런 걸 통신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요 관계식을 아셔야지 뭐 또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여기 계속 나옵니다. 이게 E는 HF고 람다분의 하씨. 조금 어렵죠. 식이 나오면 어렵지 일단. 요거 좀만 이따 하고 일단 요거부터 해볼게요. 4번에 연속 스펙트럼, 빛의 색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연속 스펙트럼이고, 선 스펙트럼은 이제 빛이 선으로 나타나는 거야. 디귿이야. 이게 검은 선은 흡수된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5번. 자, 원자 핵에 가까운 게 에너지가 낮은 상태고요. 에너지가 낮은 애에서 에너지가 높은 애로 이제 전이하려면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잖아.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화살표 방향으로 전이할 때 기억은 에너지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흡수해야 돼. 흡수.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는 거야. 원자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불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잘 있던 애를 여기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려면은 에너지를 내가 줘야 되는 거야. 에너지 줘가지고 떨어뜨려야 되는 거야. 흡수. 여기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방출. 근데 둘 다 1로 떨어질 건데 바로 위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한 칸 더 위에서 떨어지는 게 더 에너지가 더 크겠죠? 그래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E3가 E2는 E3보다 작다로 써야겠네요. 작다 쓰시면 되고. 자, 조금 띄엄띄엄 하고 있습니다. 자, B에 관한 거 7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9번 풀 때는 요걸 보고 푸셔야겠네. 뭐 흑백으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일 것 같네요. 9번, 10번이구나. 10번, 11번 풀 때는. 자, 해놨나요? 자, 진짜 뭐 n은 양자수라는 말은 여기서는 안 했는데 n은 주양자수고요. 양자수가 맞아요. 예. 화학 시간에 이제 이런 거 주양자수라고 했었는데 n이 양자수가 맞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자의 에너지는 연속적인 값을 갖는 게 아니라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 거죠. 이거 아니면 여기, 요 중간에는 없다. 끊겨 있다. N1과 2 궤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전자가 있냐? 없다. 여기에 전자가 존재 못한다. 여기 아니면 여기 있다. 1번. 자, 수소의 에너지 순위는 우리가 안 했구나, 방금. 하고 해야 되나? 그냥 할게요, 그냥. 꼭 수소는 아니니까. 자, 1에서 3으로 전이합니다, 지금. 1에서 3으로 전이한다. 에너지가 요렇게 되려면은요, 어떻게 돼야 돼? 이게 흡수를 해야 되죠? 요거 차이만큼. 13.6에서 1.5 빼면 되는 거니까, 빼면 되는 거니까, 12.09? 12.09만큼을 흡수를 해야지, 흡수. 미안. 그래야지 에너지가 높아지죠. 그 차이만큼 에너지 흡수해야 된다.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금 방출되는 걸 얘기하는데요. 전자가 여기 있다가 요로 떨어지면 요만큼의 에너지만큼의 빛이 방출돼. 여기 있다가 요로 떨어지면은 요만큼 에너지 차이가 방출되고, 여기 있다가 요로 떨어지면 요만큼 에너지 차이가 방출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다르죠. 그래서 빛이 세 개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요런 식으로 방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방출된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수소 원자의 전자가 들뜨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백색광으로부터 흡수한다. 수소 기체를 통과한 경우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방정관이 아니네. 그러니까 백색광이 오다가 수소 기체가 이거 지금 흡수 스펙트럼이지. 흡수 스펙트럼. 그럼 여기서 흡수, 여기서 흡수, 여기서 흡수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는 이야기고요. 특정 파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검은 선으로 나타난다. 맞고요. 통과시키는 기체 종류를 바꾸면 흡수선의 위치와 개수 달라진다. 다 맞네. 네, 답은 5번이고.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체의 종류 같은 것도 알 수가 있죠. 위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2번이 선 스펙트럼이지. 선 스펙트럼을 방출 스펙트럼을 의미하는 건데, 흡수 스펙트럼의 위치랑 같아요. 같은 위치에서 방출돼야 돼. 위에서 나오는 그 흡수 스펙트럼과 같은 위치에서 방출돼야 돼요. 자, 12번에 백열등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기 때문에 요건 선 스펙트럼이고요.
아니고. 자, 전자의 에너지가 연속적이다. 아니죠? 불연속적이다. 이거 아니면 이거지. 햇빛과 같은 백색광을 기체에 통과시킬 때 나오는 스펙트럼이다.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흡수 스펙트럼은 빨주노초 파남보 바탕에 검은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흡수가 되니까. 그래서 한번 틀렸고, 밝은 선은 에너지 준위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빛이다. 맞는 얘기죠? 예. 밝은 선은 눈으로 관찰할 수 없다. 이게 가시광선이니까 관찰할 수 있는 거지? 가시광선 영역이잖아. 예,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2번 3단계 등급 올리기에 2번 먼저 풀고 갈게요. 2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스크린에 나타난 빛의 스펙트럼이 그림 나와 같을 때, 자, 이거는 무슨 스펙트럼이에요? 이거는 예, 흡수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근데 이 선을 보면은 지금 X 기체가 있고요, 그쵸? X 기체 있고, 그 다음에 Y 기체도 있습니다, Y 기체. 그러니까 여기에는 X랑 Y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혼합 기체 성분은 X랑 Y가 맞죠. 선 이렇게 내려보면 알죠, 이거. 스크린에 나타난 스펙트럼은 검은 선은 가시광선 영역이다. 지금 가시광선 영역이죠. 네, 빨주노초 하나 보니까 이해는 맞고요. 이 실험을 통해 백열전구의 필라멘트 성분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이게 지금 기체 종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필라멘트의 성분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답은 3번 고르시면 되고. 마저 다 하겠습니다. 자, 57쪽 다시. 자, 이게 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 파장이 있어요. 그 파장에 수치 같은 거 대입을 해가지고 에너지 준위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에너지 준위를 이제 계산을 한 거야. 그래서 요런 관계가 있더라라는 걸 알아냅니다. 근데 이게 2의 첫 번째 껍질 n이 1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지. 이 n이 무한대가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무한대 제곱분의 13.6이니까 0이에요. 0. 0이야 0. 그러니까 되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에너지를 0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껍질에 떨어질 때는 여기 에너지가 13.6 일렉트론 볼트고 요 에너지 차이가 13.6이지. 근데 두 번째 껍질은 여기 n이 2가 들어가는 거야. 2. 4분의 13.6이잖아. 그러면은 한 109 정도 되나요? 13.6을 4로 나눠야죠. 4로 나누는데 3.4구나. 3.4가 맞네. 그러니까 여기가 n이 2잖아요. 그럼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예. 마이너스 3.4. 이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3이잖아. 2가 3이야. n이 3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13.6. 그럼 1.5네요. 뭐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1.5.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간격이 이만하고 그 다음부터 간격이 되게 이렇게 좁아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게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 에너지가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전체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에너지 차이가. 그래서 첫 번째로 떨어질 때는 에너지 차이가 크니까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르는데 N1 궤도로 전이할 때 에너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큰 빛이 나와. 그 자외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궤도로 떨어질 때는 에너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외선 영역의 빛이 나와. 라이먼 계열이야, 라이먼 계열. 근데 여기 두 번째로 떨어질 때는 에너지가 좀 많이 좁아진 거거든요. 적어진 거거든, 차이가. 가시광선 영역이 나와요. N이 2인 궤도로 떨어질 때는 발머 계열이라고 해서 가시광선 영역이 나옵니다. 근데 N이 3인대로 떨어질 때는 에너지 차이가 훨씬 더 작아지기 때문에 적외선 영역이 나오고 그거를 파션 계열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영역이에요. 자외선이 에너지가 더 큰 빛이야, 자외선이.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 영역이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적외선 영역은 에너지 차이가 작은 파션 계열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어려운 거는 이 부분인데 이제. 일단 13번부터 16번까지 하는데 좀 어려울 겁니다. 여기는 좀 어려워서 13번부터 16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뭐 좀 쉽지가 않죠? 네. 자, 잘 따져보시는 거고요. 수소 에너지 준인데 뭐 이렇게 써져 있고요. N이 1인 궤도에 있던 전자가 여기 전자가 있었는데 8.6 일렉트론 볼트에 쏘이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냐. 단순히 이제 마이너스 13.6에다가 8.6을 주면 마이너스 5가 될 것 같지만 마이너스 5에 해당한 에너지 준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 에너지 준다라고 해서 뭐 전이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만큼 에너지 값이 같지 않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뭐 어딘가 중간이잖아. 뭐 요런 거 에너지 준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시 세계랑 다른 점이에요. 미시 세계에서는 양자가 돼 있어요. 거시 세계에서는 이제 내가 10줄의 에너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5줄 줘. 그럼 15줄이지 에너지가. 이만큼을 가져요 걔가. 10줄로 잘 돌아다니던 애가 있어. 내가 한 5줄 에너지 줬어. 그러면 15줄 되지. 근데 이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값이 되게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엄청 요 작은 거 사이에 안 존재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이 2인 궤도에 있는 전자가 3인 궤도로 전이하려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발머 계열 같은 경우에 2보다 큰 애들이 이제 2로 떨어지면 발머 계열이라고 했는데 그때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에너지가 높은 데로 전이하는 거니까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하는 게 맞아요. 네, 흡수하는 게 맞습니다. n이 3인 궤도에서 n이 1인 궤도로 전이할 때 1인 궤도로 전이하면은 무조건 뭐 에너지가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무슨 빛이에요? 자외선으로 방출해. 자외선. 1인대로 전이할 때는 자외선 방출하는 거예요. 라이먼 계열의 빛이 방출된다. 자, 3인회로 전이한다 이거죠? 3인회로 전이한 경우는 파션 계열이고 그때 에너지가 작은 적외선 영역의 빛이 나옵니다. 1번 답이고요. 자, 가의 전자는 바닥 상태다. 수소는 원래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애잖아요. 그러면 가장 낮은 상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바닥 상태니까 기억이 맞죠? 바닥 상태 맞아요. 나는 파션 계열의 빛을 방출하면서 가와 같이 된다라고 됐는데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떨어지려면 1인대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자외선 영역이기 때문에 파션 계열이 아니라 라이먼 계열이라고 해요. 라이먼 계열. 전자가 가에서 4분의 3 이제로만큼의 빛을 흡수하면 나와 같은 상태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에너지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제로야. 1분의 2제로니까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2제로예요. 맞아요? 2 넣는 거니까 2는 4니까 그러면 요 차이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3 차이 4분의 3 차이 나는 거 맞네. 아니네.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 요거 더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래서 4분의 3 2제로만큼의 빛을 흡수하면 나와 같은 상태가 된다. 맞는 이야기네. 그쵸? 그러니까 요 차이 에너지 차이가 4분의 3 2제로니까 이거 흡수하면 1에 있던 애가 2로 요로 전이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차이가 지금 4분의 3 2제로니까 이거 맞아요. 자 16번을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파장비가 나왔어. 파장비. 자, 해범직도 한데 일단은 요 1에서의 에너지 준위가 얼마냐면 1분의 2제로니까 마이너스 2제로야. 쓰세요. 그쵸? 2에서는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2제로니까 4분의 2제로야. 3에서는 마이너스 9분의 2제로예요. 이 식은 이 식대로 된다라고 그냥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제 요 거리가 만약에 이렇게 2배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표면적이 4배가 돼. 왜냐면 이게 9잖아, 9. 이게 9의 표면적은 4파이r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리가 이렇게 2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r의 제곱이니까 표면적이 4배가 돼요. 4배 표면적이 돼.
근데 이게 힘이라는 게 이게 방사형으로 퍼지는 거여가지고 그 특정 힘이 이렇게 4배의 표면적에 동일하게 이제 작용을 하려면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은 4분의 1배가 돼요. 거리가 2배로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힘이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퍼지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n제곱 항이 이게 들어가요. 거리의 제곱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요대로 해주시면 된다 이거지. 이대로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일단은 뭐 구해야 되냐면 요 사이에 에너지 차이를 계산하는 거야. 에너지 차이. 에너지 차이가 얼마야? 이게 4분의 3 이제로죠? 맞아요? 근데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9분의 8? 9분의 8 이제로 맞나요? 예, 그 9분의 8 이제로죠? 그러면은 근데 파장비로 물어봤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건데 만약에 그 진동수비로 하면은 요 그대로예요. 에너지 차가 진동수랑 같으니까. 봐봐 이제 식을 써봐봐. 에너지는 E는 HF. 근데 파장이 들어가는 식이 어떻게 돼? 람다분의 하씨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제 파장비니까 파장비로 고칠 거야 이렇게. 2분의 하씨 이렇게 고쳐 이렇게. 요런 게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인데 그럼 다 한 거야 이게 사실은. 결국에 이게 이 플랑크 상수랑 이 C는 둘 다 상수기 때문에 에너지나 람다는 이 에너지와 파장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지 반비례. 그래서 요거는 에너지가 반비례니까 역수를 쓰면 되지 그쵸? 3, 2, 제로분의 4 대 8, 2, 제로분의 9예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역수의 비이기 때문에 그럼 이 제로는 똑같으니까 이거는 안 써줘도 되고 32 대 27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뭐 약분될 게 없으니까 지금 이게 답입니다. 32 대 27. 자, 3번. 시간 좀 있으니까 3번, 4번 해보시고요. 3단계에서 3번, 4번 해보십시오. 가봐요. 자, 해본 것 같으니까 해볼게요. 요 그림도 좀 잘 익혀두시고, 그러니까 이게 전자들이 첫 번째 에너지 순위로 떨어질 때는 에너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외선 영역에 라이먼 계열이다라는 거고, 자외선의 빛이 나온다라는 거고,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이 나오는 거고, N3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적외선이 나온다. 자,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 이게 이제 뚝뚝 끊겨 있는 그림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뜻이고, N이 3인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 아니죠. 예. 선 스펙트럼이 나오죠. 선 스펙트럼. 라이먼 계열에서 가장 큰 진동수와 라이먼 계열에서 가장 큰 진동수는 뭐냐면 저기 맨 끝에서 이제 이 무한대에 있던 전자가 이리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 무한대라는 말이 진짜 뭐 우주 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수소의 그 에너지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만큼이야, 이만큼. 그래서 그 상태가 이제 13.6이죠. 에너지 차가 이제 13.6이야. 근데 발머 계열에서 가장 큰 진동수는 여기 무한대에서 여기죠, 그렇죠? 그게 이제 3.4죠, 3.4. 근데 요 비율인데 진동수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죠. 아까 전에 파장비를 물어봤으니까 그 역수를 취한 거죠. 반비례 관계니까. 요대로기 때문에 4배가 큰 게 맞죠. 4배 큰 게 맞죠. 그 기억 디귿이 맞고요. 4번 답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진동수비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B가 진동수는 에너지랑 비례관계야. 그럼 에너지 차이를 쓰면 되고 A에서의 에너지 요 비율 대 이 B는 에너지 B예요. 에너지 차이가 지금 4분의 3 2제로고 자 B는 여기죠. B는 2제로네요. 2제로 0에서 2제로니까 그래서 3대 4네. 3대 4 3대 4 쓰면 됩니다. 답이 3대 4입니다. 진동수비가. 그 다음에 C와 D에서 파장비. 그러니까 파장은 역수관계예요. 파장비는 자 일단 C에서는 어디죠? 여기네 여기. 그냥 이거 양수로 계산하셔도 돼요. 어차피 그냥 차이값이기 때문에 음수 붙어 있어도. 그러면 얘가 36분의 9고 요게 36분의 5가 아니라 36분의 얘가 36분의 9구나. 얘가 36분의 9고 얘가 36분의 4죠. 그럼 요 차는 36분의 5죠. C랑 D는 36분의 5다. 근데 이제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역수를 취해야죠. 여기서 에너지는 36분의 5 차인데 5분의 36 써야 되고 그 다음에 D는 4분의 1이죠. 4분의 1. 근데 4분의 1인데 역수 취해야 되니까 4 써야 되고요. 이제 약분되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9대 5의 파장비가 됩니다. 9대 5의 파장비. 근데 그냥 크기를 비교하라고만 돼 있네요. 그럼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람다 C가 람다 D보다 크다. 람다 C가 람다 D보다 파장이 크다. 9대 5 비율은 맞아요. 시간이 15분이나 있네. 요거 좀 풀고 가겠습니다. 요거 선생님 프린트 주고 요거 좀 풀고 갈게요. 좋나? 이런 건 일단 좀 풀고 풀고 가겠습니다.